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고 달려봅니다. 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이제 뭐 오후도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아침과 저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게 아니라 좀 미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미국 증시가 지금 뭐 활활 날고 있네요. 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금리는 빠지겠죠. 금리 떨어지면은 좀 더 좀 그 시장에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오르고 있으니까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날 대형 기술주인 아마존하고 그 메타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첫 배당을 결정한 메타. 이 메타가 그 20% 폭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97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답니다. 197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 약 262조 원이죠. 엄청났습니다. 진짜. 원래 그 IT 기업들 잘 그 배당을 안 하거든요. 배당을 안 하는데 요번에 첫 배당을 한답니다. 메타가. 채권하고 원자재 시장은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에 공개된 미국의 그 1월 비농업 일자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기록을 했고 전날까지 이틀째 하락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지표 공개 직후 가파르게 또 올라버리네. 치솟아서 하루 만에 16.1bp 올랐어요. 4.024%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17.8bp 올라서 4.372%에 달한 거죠. 이렇게 메타는 2일 하루에 20%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가인 주당 474.9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났네요. 옛날에 100달러까지 들었을 것 같은데 메타는 이번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벌써 1970억 달러 단일 종목에서 가장 큰 금액의 상승폭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2022년 10월에 애플이 하루에 1909억 달러, 아마존은 같은 해 2월 4일에 1841억 달러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는데 한 방에 그냥 확 올라갔습니다.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메타는 그 메타버스 유행, 그 메타버스 유행에 올라탄 그 호라이즌 월드 공개 이후로 혹평 세례를 받았어요. 혹평. 이후에 이제 메타 주가가 22년 11월에 주당 89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89달러까지 빠졌었는데요. 그 효율성의 해를 선포한 지난해 22%의 인력 구조 조정, 인공지능 투자 효과로 1년 만에 그 5배 올랐습니다. 5배. 쫙쫙 올라가는 거야, 메타가. 응? 5배나 올랐다. 아주 신기록을 세운 거죠. 메타는 전날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한 14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5.3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자본 지출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그 메타는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500억 달러. 그 주당 50센트의 첫 분기 배당금을 발표를 합니다. 저커버그는 주식 보상에 이어서 배당으로 매 분기 2,342억 정도를 챙기게 됐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번에 메타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월가 평가는 아주 매우 낙관적이네요. 블룸버그에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애널이 견고한 실행과 빠른 성장, 자본 구조 효율성 증가로 전망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를 위한 메타의 그 인공지능 그 파이프라인은 아주 견고하다. 그 연내 더 많은 그런 도구들로 확장해서 나갈 것이다. 확장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난리 났습니다. 메타. 메타 이렇게 주가가 오를 줄이야.
참 엔비디아 메타가 좀 굉장히 핫하네요.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위치한 애플 매장은 오늘 새벽부터 긴 줄이 일어섰는데 애플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새 제품이 있어요. 비전 프로. 이 비전 프로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결합한 헤드셋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일 때문이겠죠. 비전 프로는 256GB를 기본으로 해서 3,499달러부터 뭐 전용 가방을 주나 봐요. 전용 가방, 뭐 렌즈 등을 포함하면 한 4,000달러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상. 월가의 애널들은 1월 중순에 시작한 예약 주문 이후 약 18만 대가 판매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8만 대. 올해 예상 판매 대수가 한 40만 대에 달할 것 같은데 이날 5번가 매장에 깜짝 등장한 팀쿡 애플의 그 CEO도 마법 같은 제어 방식에 가장 큰 감명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일자리는 대형 투자기관 참가자들조차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어요. 이날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1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35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그 다우존스 집계 예상치인 18만 5천 명을 대폭 상회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비농업 실업률은 3.7%, 예상치 3.8%를 밑돌았어요. 미국 노동부가 매달 첫째 주에 이 공개하는 비농업 일자리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일각의 진단이 이번 발표로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의 무게가 이제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이번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그 어느 금융경제센터소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 가계 고용이 임금 상승률의 3분의 1이 안 되는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노동부가 수집한 설문집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이번 노동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금리 전망도 뭔가 좀 수정될 전망인 것 같아요. 수정될 것 같다. 그 찰스 슈왑의 수석 채권 전략가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확실히 정당화된다고 합니다. 그 경제가 충분히 강하다. 이게 밝혔습니다. 경제가 충분히 강하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연준이 독립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여론전이 나섭니다. 트럼프가 이제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가 민주당을 돕기 위한 뭔가를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트럼프는 이어 26년 임기 만료 후에 그 유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임 못 시키게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2017년 제롬 파월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을 했지만은 이후 통화정책 과정에서 수차례 불만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쏟아냈고 2018년 말에 금리 인하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자 연준이 문제다. 파월은 퍼팅하지 못하는 골퍼다 하면서 막 인신 공격을 막 쏟아냅니다. 이듬해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진행되는 그 기간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큰 폭의 인하를 원한다면서 연준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다. 올해 미 FOMC는 그 7월 공화당 경선과 그 맞물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연준을 향한 그 미 정치권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이식한 그 파월 의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집중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제롬 파월 의장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1월 재지명한 뒤에 이듬해 5월부터 26년 5월까지 두 번째 임기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미국은 시리아랑 그 이라크 등에 위치한 이란 연계 시설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데 중동 전역을 맡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가지고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 군하고 민병대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도 원자재 시장은 중동 위기의 그 진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 완화와 수요 둔화 전망 속에 급락을 했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3월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가 유럽과 영국 등도 이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IMF가 전망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4.6%에 그치는 등 최대 원유 소비국의 경제 약화도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니까 기름, 원유, 이게 원유 소비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유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하루 전 거래보다 1.9% 내려서 배럴당 72.41달러까지 밀렸고 브렌트유도 1.5% 정도 하락해서 배럴당 77.49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